네, 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A 29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에서 94쪽에 있는 학습지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사회복지제도가 갖는 의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런 제도들이 있고 이러한 제도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개념이 있네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별적 복지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복지 혜택이 더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이나 필요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비슷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우리가 어, 무상급식을 할 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만 도와준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면은 그건 보편적 복지가 되겠죠. 자, 요런 개념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어떤 그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과 관련돼서 적극적 우대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함으로써 실질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강력한 우대 조치 없이는 실질적 해결이 어렵죠. 그래서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출발선을 좀 더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적 우대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에게 채용이나 승진 및 공직 진출의 혜택을 제공하는 여성 할당제라든지 장애인 고용 의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차별받는 쪽의 반대편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그런 어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적용한 대학 입학 전형을 보면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든지 장애인 전형이라든지 농어촌 학생 전형이라든지 기회균등 전형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와 관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 불평등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그런 정책을 펴거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균형 개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사회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각종 기능의 지방 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이런 지역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스스로 뭔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 세 번째는 도시 내부 불평등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도시 내부에서의 어떤 어, 그 지역적인 격차, 이것도 어떤 공간 불평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실천 방안. 자, 이런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 불평등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 및 자활을 돕고 사회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교과서 196쪽에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나 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여성 공천 할당 제도 이런 거 얘기했었죠. 사회적 배려 대상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와 관련이 있는 제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집 99쪽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거는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답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뭘까요? 그렇죠. 사회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은 사회 계층. 그 다음에 3번 그렇죠. 중층의 비율이 줄고 사회 계층의 양극화란 말은 그 다음에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지역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현상을 이런 지역 격차가 일어나는 현상을 공간 불평등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 열악한 위치에 있고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했는데 바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회복지제도의 종류와 사례를 연결하셔야 했는데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걸까요? 그렇죠? 바로 국민연금이 되겠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노인 돌봄 서비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서열화되어 있다. 서열화는 말. 그렇죠?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과 관련 있는 말이죠. 이것과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디귿은 자, 사회 불평등은 효율성을 중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아니고 자, 여기서 정답은 저 1번이 되겠죠. 1번. 자, 재산이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이라든지 정치적인 측면 이런 어떤 불평등 문제도 심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개발 방식. 이게 어떤 개발 방식이죠? 그렇죠.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죠. 자, 일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거죠. 자, 어떤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부 투자를 집중해서 먼저 일정한 지역을 성장시키고 그 파급 효과를 보는 거죠. 이게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성장 거점 개발 방식으로 인해서 공간 불평등 현상이 어, 나타난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산과 소득의 격차, 경제적 격차, 대표적인 원인이죠. 경제적 격차는 자, 여기서는 어떤 게 정답이 될까요? 그렇죠. 디귿, 니을.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디귿, 니을이 정답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역, 니은은 뭘까요? 기역, 니은은 바로 공간 불평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교사의 질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 하면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있는데 자, 여기서 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얘기한 거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과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여기서 요 갑과 병의 얘기는 사회적 약자도 존엄성을 누려야 할 인격 책임을 인식한다.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했죠. 개인적으로 버리는 거죠. 바로 개인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 나타난 유리천장 지수. 자, 유리천장 지수와 관련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이나 불평등이 없는 상태라고 했네요. 우리나라는 2016년 29위. 그러니까 유리천장 지수가 높을수록 평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여기서는 아이슬란드가 1위 국가네요. 자, 유리천장 지수는 뭐죠? 여성이 사회적 진출과 관련돼서 어떤 이렇게 어떤 그 승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벽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옳지 않은 거니까 자,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 상층과 하층 간 소득 격차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어떤 사회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는 A는 국민연금이 이에 속한다 했는데 예라고 했으니까 요 둘 중에 하나니까 A가 바로 사회보험, B가 뭘까요? 바로 사회서비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가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A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죠? 맞는 거고 B는 A에 비해 국민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그런 지원을 한다는 얘기 했었죠? 자, A, B 모두 빈곤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는, 맞는 얘기일까요? 자, B는 해당될 수 있지만 A는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공공부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가해는 사회적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취약 집단이라는 개별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그게 사회 서비스의 어떤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번.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 부합하는 정책했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된 제도니까 바로 니은, 니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이거는 어 뭘까요? 이거는 업적 위주죠. 업적 위주. 그러니까 적극적 우대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자, 이상 29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